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소 중견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 엑셀에서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석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주제로 저와 함께 이 웨비나를 이끌어 가실 두 분 KS텍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무님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KS텍에서 최저가 사업부를 맡고 있는 유한주 전무입니다. 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KS텍의 최적화 사업부 솔루션팀 팀장 이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중반쯤 넘어갈 때쯤에 오늘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세미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1시간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 사이트에 전자신문 올쇼 사이트에 Q&A란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현장에 계신 KS텍 전문가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설문과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너무 도발적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엑셀을 버려야 되냐? 엑셀을 버리는 것과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굳이 엑셀을 버리자라고 엑셀 의존도를 버려야 된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기업의 다양한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생산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그리고 상황 변화에 민첩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엑셀 장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단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엑셀을 버리고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생산 최적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무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KS텍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굴지의 제조 대기업들 대상으로 주로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해 오셨는데 이번에 굳이 이렇게 강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목표로 해서 생산 최적화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시게 된 배경, 이렇게 타깃 오디언스를 강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딱 타깃한 이유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의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굉장히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작은 오버헤드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반면에 이제 대기업을 좀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높은 품질은 기본이고 우수한 인재 그리고 조직을 갖추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체계적으로 혹은 시스템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 혁신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공장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확보가 상당히 지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면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제가 상당히 이제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업처럼 이제 시스템을 통한 혁신을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고 또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이제 발주를 줄 때 가시성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문을 줬을 때 이 주문을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고 그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이제
과학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은 중소기업들을 많이 봐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많이 갖춰와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주시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고 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강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진정한 생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반의 경영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생산 최적화를 돕기 위해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전무님께. 이번 웨비나 안내장에 엑셀을 버리고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라는 제목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목이고요. 중간에 안내장을 보면은 ERP나 MES를 구축한 국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애프터 ERP, 애프터 MES로서 이 생산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왜 그런 메시지를 만드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새로운 어떤 추가 수주를 했다든지, 혹은 기존에 우리가 받아 있는 주문이 납기가 변경되거나 물량이 정감된다든지, 혹은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뭐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안 생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추가로 받은 주문이 납기가 달성 가능한지, 또 소재가 고갈되기 전에 생산할 수 있는지, 혹은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지, 또 이거로 인해 갖고 생산 현장에 잡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이런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은 잘 된 생산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엑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의사결정이 느리고 대응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엑셀 장표를 보면서 수작업이나 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혹은 판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주문을 받는 과정이 메일이나 혹은 전화 이런 것들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엑셀 장표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엑셀 안에 데이터는 들어있긴 하지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버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은 쪽은 이런 것들 이제 엑셀로 주된 업무 의사결정은 엑셀로 하지만 이걸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엑셀로 이제 생산 계획을 관리하게 되면 가령 아까 우리가 앞에 질문했던 그 요소들, 새로 추가 주문이 왔다든지 주문 납기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적용하기 위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될 텐데요. 네. 그때 당연히 이게 어떤 특정한 그 보틀넥이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잘 만들었을 때 이게 가장 최적의 계획인지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엑셀에서 그걸 단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측에 대한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AP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장표에서 전무님이 설명하신 저기 엑셀 로고가 있는 부분, 판매 계획 수립이나 생산 계획 수립에서 우리가 엑셀이라는 그 시트에 있는 셀의 데이터만 가지고 사람은 수작업으로 혹은 매뉴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이 진정한 최적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의 도움은 필요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장표에서 위에 상단에 ERP와
하단에 MES 관련 솔루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생산 최적화가 저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저 위에 ERP 업체나 밑에 MES 솔루션 업체들도 이런 분야의 관련 기능이나 솔루션들을 다 제공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KS텍에서 제공하는 이 솔루션이 그러면은 그런 MES나 ERP 업체들의 그런 오퍼링에 비해서 어떤 특장점이나 차별점이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ERP나 MES 업체에서도 확장 기능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진입도 많이 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은 일단은 이런 그 생산 계획 쪽에는 시간축에 대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축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고 또 사례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두 가지 디멘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다루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미래에 대한 가시성, 즉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루 뒤에 혹은 3일 뒤,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가시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수리적 최적화 기법들, 휴리스틱들 이런 것들을 그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최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로 했을 때 잘 대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자동화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그 핵심적인 걸 보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좋은 기술들, 머신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들, 그다음에 수리적 최적화, 휴리스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검증된 솔루션을 일단 제공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공되는 솔루션만으로 부족한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어디가 잘못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지 사람이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그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업은 확장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 환경 변화가 큽니다. 특히 이제 IT 쪽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클라우드에 거의 근사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거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첨단 그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나 혹은 뭐 수리적 최적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 기업을 할 때는 뭐 수리적 최적화라든지 스케줄링을 할 때는 뭐 인공지능이나 혹은 휴리스틱 같은 것들 또 뭔가를 예측할 때는 뭐 인공지능이나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을 적절한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이러한 그 각각의 모듈들은 서로 간에 통합이 돼서 그 의사결정이 다른 쪽에 전달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 세 가지 첨단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장이신 거네요. 네, 그게 핵심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쓰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적절한지 판단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계획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간트 차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성과 지표, 예측 지표죠. 예측 지표들을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항상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변경하거나 바꿀 때 제대로 된 변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시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직관적인 운영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획 시스템이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생산 스케줄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 계획에 재반영해서 롤링 플랜을 수립하는, 즉 현장의 실사용과 계획이 동기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PDCA 사이클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솔루션, 검증된 솔루션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도입하면 거기에 맞는 훌륭한 이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사업 현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솔루션을 설계하면서 MSA 기반으로 또 클라우드가 대응될 수 있는 그런 퓨전 아키텍처를 구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혹은 사업 재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장하거나 재배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구조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지금 나왔던 설명들하고 이제 결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을 지금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사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좋은 거가 있습니다. 저희 KS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래되었던 그 저희의 지식과 노하우,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로 가지고 온 클라우드 기술에 담아서 같이 융합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APS의 제품 구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라이트 버전하고 풀 버전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이 제품 안에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생산 계획 모듈이 있고 생산 스케줄링 모듈이 있는데, 생산 계획이 약간 상위 계획이다. 크게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산 계획은 예를 들면 주간 혹은 일간 단위로 어떤 설비라든지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양 단위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생산 스케줄링은 그 하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작업이 어떤 설비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작업을 어느 정도나 한다. 이런 거를 작업 지시 레벨로 아주 자세하게 계획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랗게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그 PS 지금 말씀드린 세부 스케줄링을 기준으로 한 라이트 버전의 영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라이트 버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간트 차트입니다. 저희 핵심 부분은 저기 왼쪽에 화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웹 버전과 데스크탑 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데스크탑 버전을 굳이 저희가 만든 이유는 성능하고 좀 더 강력한 간트 차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 버전으로는 일단 저희가 충분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쪽 다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 버전이 훨씬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주로 한 라이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계획, 그리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좀 더 어드밴스된 플래닝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풀 버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트 버전하고 풀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기능 혹은 공통 기능, 예를 들면 사용자 관리라든지 기준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공통 기능들은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라이트 버전에는 데스크탑 버전 간트를 위주로 한 기능들, 그리고 풀 버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기반 계획 수립 엔진, 그리고 생산 계획 관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제가 썼는데, 라이트 버전의 대상 고객이 될 기업은 간트를 위주로 해서 작업 스케줄 자체를 관리하고 작업 스케줄 단위로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기업, 이런 기업은 라이트 버전의 대상 고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풀 버전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산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설비 밸런스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커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풀 버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규모가 되는 제조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 풀 버전을 쓰는 게 원하는 생산 최적화를 이루기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두 분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유 전무님이 말씀하신 이 싱크플랜 APS의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을 보면서
마치 20년 전 한때 유행했던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기업이 실시간으로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사상이었죠. 생산 최적화라는 개념도 결국은 그런 RT를 매뉴팩처링에 적용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께서 이런 생산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싱크플랜 APS가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첫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생산 환경의 변수 혹은 이벤트라는 애로사항을 잠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런 생산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점에 관해서 저희가 짧은 데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데모 영상을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맛보기만 저희가 살짝 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처음 보실 내용은 이제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ERP 혹은 MES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그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시나리오 하나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지표들이 적색 지표가 되는지 청색 지표가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절차들이 어떤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시나리오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확인을 하고 혹은 수정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수립하는 과정을 지금 보신 거고요. 그리고 실행된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 혹은 실패가 됐는지, 실패가 됐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계획을 테이블 형태로 보신다거나 혹은 차트 형태로 보신다거나, 지금 예제로 하나의 데이터만 하나의 그 형태만 보여드리는데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전체적인 화면 납기나 재고나 혹은 공정별 생산 계획을 한눈에 보면서 이거를 조정하고 조정했을 때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간트 차트를 통해서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어떤 설비에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웹 버전의 간트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데스크탑 버전의 간트 차트입니다.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강력한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후속 작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비가 어느 정도나 일을 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아래쪽에 로드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든지, 혹은 이 작업이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그 앞쪽에 제공 혹은 다음 공정으로 가는 제공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혹시 마이너스 제공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저희가 웹 버전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으로 같이 양쪽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현해 놓은 저희 솔루션의 이제 데모이고요. 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그 케이스가 아주 현장에서 실제로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네. 주문의 납기가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혹은 설비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지금 있는 작업을 변경됐을 때 이 뒤에 있는 작업이 헝클어질 텐데 어떻게 이게 될 건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큰 틀은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변경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확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면 주문을 수주했는데 납기 변경이 요청이 되었다. 뭐 갑자기 다음 주에 할 건데 갑자기 빨리 해줘,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빨리 납기를 요청했을 경우에 예, 조금 예. 난리가 나겠네요. 예, 네. 보통 이런 일이 아주 이제 빈번한 일이죠, 사실. 특히 생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일수록 아주 빈번합니다. 그 생산 관리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이제 그런 일이고요. 예, 예.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 자체를 조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가져오는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알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힘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 시스템에서 일단 주문 관련한 정보를 납기를 변경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이 부분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정하셔서 이제 그 변경이 가능한 부분만 이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계획 결과를 차트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화면으로 보시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아, 이게 이 정도면은 좋다, 이렇게 하면 확정을 하시거나 혹은 약간 조정을 하신 다음에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산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가오더가 있는 겁니다. 이 주문을 만약에 내가 하면 언제쯤 이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경우에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가주문을 추가를 한 후에 가주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간트 차트로 확인을 한 후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들어간 가주문이 납비가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다른 주문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생산 일정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도 저렇게 곧 계약이 될지도 모를 가주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 생산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예.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잦은 그 예인데요. 설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혹은 인력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능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화면에서 달력 형태로 되어 있는 설비 일정을 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능력이 만약에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영향이 있어서 제공이 안전 제고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화면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수정을 해서 동일하게 확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으로 이제 남겨두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포인트가 저렇게 색깔별로 딱 나와서 그 부분에 경영진이나 매니저가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확정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에 그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실제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현장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작업을 일정을 조정했을 때 여기에 영향을 받는 후속 작업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혹은 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는데 너무 작업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보셨지만 간트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변경하면서 뒤쪽이 변경되는 걸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작업의 그 설비 혹은 인력에 어떤 로드가 걸리는지, 사람이 모자라거나 혹은 설비가 모자라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설명,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웨비나를 시청하는 분들은 이 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설명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생산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의 기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고객사의 구축 사례를 좀 공개하실 수가 있나요?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계획 업무 체계화입니다. 그 업체 규모가 작거나 혹은 생산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업무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체계화하고 그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싱글 플랜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유관 부서에서 동일한 하나의 플랜을 참고해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엄청난 그 효율성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생산 계획이 좋은 생산 계획이 나왔을 때 납기 지표 개선된다거나 재고 지표, 재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고량이 줄어들고 재고 비용이 줄어든 재고 지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 지표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위에 2가지는 생산 계획 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3가지는 생산 계획이 효율적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생산 계획 효율화라는 기대 효과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대웅제약의 사례입니다. 대웅제약은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은 모두 이제 아시는 기업일 것 같고요. 의약품 및 판매업을 하는 이제 이런 업체고, 이 대웅제약의 도전 과제는 사실 업체별로 모두 사실 특별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현장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게 마련인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 중에 특별한 거는 설비 중심으로 되는 작업, 그리고 인력 중심으로 되는 작업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2가지 작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 중심 작업은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이고, 그 중간에 하는 작업은 설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인력의 작업은 설비의 작업과 약간 다르게 다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작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면 휴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주말에 만약에 넘치게 되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적으로 그 휴식 시간이 적용된다든지 이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와 인력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면서도 효율적인 일정 계획을 짜는 것이 이제 도전 과제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설비의 부하와 인력 부하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반제품 제조와 그리고 완제품 제조가 연계되어 있어서 작업 스케줄을 앞쪽에서 변경했을 때 뒤쪽에 그 영향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된 도전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구축한 내용 중에 이제 프로세스 개선한 부분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입 전에는 일반적으로 ERP와 MES를 도입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상황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ERP에서는 판매 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무한 능력 생산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계획을 가지고 MES에다가 바로 전달하기에는 너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엑셀로 각 부문별 혹은 공정별, 라인별 이런 생산 계획을 만드시고 이 만들어진 거 엑셀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산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생산 계획은 MES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생산 실적을 집계하고 이렇게 집계된 것들이 다시 엑셀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데, APS를 도입한 후에는 중간에 엑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ERP에서 넘어오게 되는 계획을 APS에서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계획을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계획을 바로 ERP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사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계획이
앞으로 어떤 KPI를 낼 것인가 하는 거를 그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하는 일을 APS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MES로 넘어가서 그 이후는 이제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PS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이제 발생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번은 모든 공정의 작업 스케줄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었다. 간트 차트를 비롯한 화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눈에 파악하는 가시성이 이제 개선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케줄을 변경하는 작업이 이제 괴로웠는데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그런 업무를 덜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스케줄을 변경하게 됐을 때 부하율, 인원 소요, 자재 소요 이런 부가적인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예측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자동으로 스케줄하면서 일부분은 스케줄하고 일부분은 자기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업무에 적용을 해서 계획 업무 시간이 50%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율촌화학 사례입니다. 율촌화학은 이제 약간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생긴 지 5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오래된 회사고, 농심 계열의 종합 포장 회사입니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라면이나 새우깡, 이런 농심 제품에 해당하는 포장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팅 기술이 핵심 역량이 되고, 이제 포장, 필름, 그리고 전자 소재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촌화학의 도전 과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티피컬한 그런 상황인데, 생산 계획 시스템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거나 오더 관리하는, 그리고 이 주문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언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충분히 서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산 및 납기 지연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적정 재고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적정 재고를 좀 자세한 그 디테일한 레벨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품군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품군별로 부족 과잉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 제품군별로 각각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계획 생산 수치로 인해서 이제 과잉 생산을 한다거나 재고가 늘어나고 재고일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외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축 목표로 잡은 것은 전사 표준 생산 계획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유관 부서에서 구매, 영업, 생산, 그리고 경영, 관리 여러 그 부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싱글 플랜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량 기준에서 제품 군별로 관리하는 적정 재고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전략 시뮬레이션.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생산 전략을 예를 들면 이번에는 납기를 제일 우선시하는 형태로 이제 생산 계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생산성을 더 중시하는 형태로 생산 계획을 만든다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엑셀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생산 계획을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차 프로젝트를 했고 후속 프로젝트가 이제 쭉 진행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ERP가 변경된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좀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한다거나, 혹은 특정 공정의 스케줄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 제약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후속으로 계속 진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도입 효과를 보시면 우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재고 추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4,000개 정도였던 이제 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18,000개, 17,000개 정도까지 공장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의 감소를 이제 이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납기에 관련된 지표인데요. 아래쪽에는 위쪽에 이제 연한 하늘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납기 지연입니다. 납기 지연이 약 30%에서 10% 정도로 이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효과를 약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계획 수립 시간이 거의 5분의 1 정도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했던 작업을 1시간 내외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더 납입률, 납기 지표가 향상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연일수나 준수율 같은 납기 지표가 향상되고, 재고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효과로는 담당자들이 이제 공장이나 라인별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담당자 간의 생산 계획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그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차가 시스템을 통해서 함으로써 감소가 되고, 생산 계획을 만들고 생산 계획을 수정하면서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업무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 전략을 세운다거나 좀 더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 계획을 통해서 이제 사업부 부서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제약과 율촌화학 사례를 저는 생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생산 최적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저는 그 대웅제약 율촌화학 지금 케이스 스터디 말씀하실 때 제일 좀 제 뇌리 속에 남는 질문 중에 그 궁금증 하나는 두 회사 다 도전 과제가 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넓은 의미의 범용 생산 최적화라는 목표는 똑같은데 그 중에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축 과정에서의 목표들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 정성적 효과도 물론 이제 대웅제약보다 율촌화학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약간 차이가 났는데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생산 최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문가도 많지 않고 혹은 어떤 기업은 예산도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한 자기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싱크플랜 APS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구축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지 혹은 제대로 된 시스템 운영을 못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쉽게 구축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결국은 도전 과제에 대한 자기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예비 고객사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솔루션 도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는 이제 3가지 단계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는 더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진단 및 예비 조사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사후 지원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진단 및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인터뷰를 한다거나 혹은 설문지를 보낸다거나 해서 생산 관리 현황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 그리고 데이터 품목 정보라든지 혹은 품목이 그 설비 정보라든지 이런 기준 정보들이 어느 정도나 준비되었는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POC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효과를 검토를 하는 작업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와 이제 고객들이 이거는 충분히 그 프로젝트로 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별로 우선 고객별의 특수한 점이 없는지 특수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정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그 각 고객별로 또 특정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KPI라든지 혹은 분석용으로 이제 보고 싶은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 이후에도 사실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사용자의 또 개선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에서 혹은 원격에서 그런 거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기간은 사실은 뭐 저희 정확히 뭐 언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업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볼 때 대략적으로 3개월 전후 혹은 길면 6개월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생각보다 생각하시면 될것 짧네요.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 진단 및 예비 조사에 지금 생산관리 현황 파악이란 게 결국은 K스택 전문가들이 그 예비 고객사를 방문해서 일종의 자문을 해주면서 도전 과제를 뽑는 과정이라고 이해도 될까요? 예. 결국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산 최적화를 할 건지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관리 현황의 도전 과제 파악하는데 기업 규모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또 기존 시스템의 완성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한 뭐 몇 번의 미팅만으로도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그리고 문제가 좀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PI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는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모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한 달 정도의 그 PI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PI 기간을 가지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후 프로젝트를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마지막 장표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쭉 설명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고 실제로 그 현업 사용자들이 이거를 계속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지만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우리 업체에 그 발전된 생산 계획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 계획에 관련된 지표를 높여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스템 선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시스템에 해줘야 될 역할은 경영진에게 대해서는 그 브로드한 관점에서 생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 그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어떤 식으로 이 KPI가 향상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고 현업 사용자에게는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업무를 할 때 내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거를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반복되는 작업을 좀 줄여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양쪽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업 사용자들의 이제 신속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현업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거나 자기가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진에서 변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변화 관리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도 그때부터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또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프로세스가 되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돼서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사적인 이제 합의일 거고, 거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서는 것은 이제 경영진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대웅지학 율촌호학 사례를 보면서 지금 시스템 도입 성공 요인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 최적화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변화 관리 노력들이 정말 이 성공적인 생산 최적화,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핵심적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까지 6가지 질문을 통해서 K스택 두 분 전문가의 좋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웨비나 종료까지 약 8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은 K스택 본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기서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거나 여러분께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뽑아서 우리 유 전무님께서 네. 질문과 답을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저기 질문 중에 보시면 이제 제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정교육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기준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업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표준화된 그 데이터 정보를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이렇게 이제 갭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에 모자라는 점, 그러니까 추가로 준비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저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금방 그 성능이 떨어지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안에는 저런 그 기준 정보를 만약에 MES가 있다면 혹은 ERP가 있다면 거기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자동적으로 개선하거나 추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 MPS처럼 그 메인 제품에 대한 생성계획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성하는 그 공정 레벨에서의 서로 영향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양방향, 공정과 공정 간의 양방향의 어떤 요인들을 서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계획에 대한 컨플릭트도 같이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 팀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3단계 구축 방법론의 앞에 진단 예비 과정의 두 번째 기존 시스템과 기준 정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 맞죠? 네. 예. 결국은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이후에 시스템의 계속적인 유지 보수와 변화 관리도 이루어져야지 결국 기준 정보가 계속 최적화돼 나간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짓 남았는데요, 전무님. 뭐 또 다른 질문 중에 혹시 같이 네. 공유할 만한 질문이 있으면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저기 다른 질문 중에 보면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서의 계획,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아마 가령 장애가 발생했을 때나 이런 그 급격한 환경이 변경이 있었을 때 계획, 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하고 타이트하게 연결해서 계획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안을 수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전략적인 설정을 해서 대안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어떤 설비가 몽땅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가능한 외주 업체에다가 부여하면 그것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들을 보고 결국은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 과정은 물론 구축된 이후에도 K스택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알다시피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K스텍 인력들도 어디 출장 가거나 대면 미팅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지방에 있는 고객들, 대부분 공장들이 지방에 있으니까 그런 고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같은 게 혹시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측면은 사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던 요인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실 비대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스템 오픈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번 출장을 가야 되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가벼운 문제도 사실 방문해 달라 혹은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비대면 회의, 지금도 웨비나를 보고 계시지만 웹을 통한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이제 오픈하고 나서 나는 그런 변화 관리에도 우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도 그냥 홈페이지를 통한 피드백이나 메일을 통한 피드백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상당히 더 효과적으로 변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성공 사례라고 발표하신 뭐 대웅제약이나 율천화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고객사의 전담 인력들하고 화상회 이런 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뭐 그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하는 경우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빈번하게 모임을 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 화상회의로 합시다.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는 게 오히려 이런 서비스 회사와 고객사가 좀 더 온라인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 또 장점이 되고 있기도 하네요. 네, 새로운 프로세스가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두 분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웨비나를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무님부터. 네, 뭐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공장 시대에 데이터가 확보되고 데이터에 의한 경영, 그런 과학적 경영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팀장님. 예. 예. 저희가 그 APS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오랜 시간 경험을 쌓고 실제로 준비를 했고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기술들, IT 기술들 이런 것들 같이 조합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품에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경제 성장률의 정체 분위기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제조업은 타겟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생산 최적화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짧은 시간 뭐 많지 않은 정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생산 최적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1시간짜리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